안녕하세요. 둘레의 나들이 잠든 뇌를 깨우는 건강한 습관 걷기. 걸을수록 내가 젊어진다는 일본의 뇌과학자인 오시마 기요시 박사가 몸소 체험한 걷기의 건강 효과와 걷기가 뇌에 좋은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밝혀내 알기 쉽게 정리한 도서입니다. 작가는 걷기의 첫걸음은 즐겁게 걷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을 잃었을 때, 고민이 생기거나 인간관계가 엮일 때, 몸이 찌뿌득할 때는 일단 걸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걷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며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처럼 왠지 기분이 좋은 느낌이 내가 기쁨을 만끽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감을 자극하는 사계절 걷기 여행. 걷는 것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꾸준히 걷지 못하는 이유는 걷는 즐거움을 모르고 단지 걷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걷는 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지면, 날씨가 쌀쌀해지면 춥다는 핑계를 대고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걷기를 중단하기도 하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유로 생각한다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걷는 것도 꾸준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봄에는 햇살의 기운을 느끼며 꽃을 보고 걷고, 여름에는 숲속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고, 가을에는 상쾌한 공기와 바람을 맞으며 걸으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 우리 뇌는 활력을 되찾고 감성을 자극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걷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느긋하게 걷기만 해도 학습 능력, 집중력 및 추상적 사고 능력을 15%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서너 차례 운동을 하는 10세 혹은 11세 아동의 성적이 평균을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걷기가 단순히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뇌 기능까지 향상시켜준다는 사실이 밝혀져 걷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웰빙을 대신할 새로운 트렌드는 뇌를 돌보는 웰싱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창의성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걸으면서도 상대성 원리를 생각해냈잖아요. 아령을 두고 스쿼트 등 근력 운동을 10분가량 한 뒤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얼마만큼은 걷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하려 애쓰기보단 점심을 사무실에서 조금 먼 곳까지 가서 먹고 걸어온다든지, 건널목 건널 때 신호 대기 중이라면 발 뒤꿈치 들고 10초 이상 서 있기를 반복해 보세요. 케겔 운동도 되고 허벅지 안쪽 근육이 단단해져서 무릎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천변을 걸어보기 등 손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는 경우에도 커피 한 잔씩 들고 보폭은 넓게, 되도록이면 빠르게 걸어보세요. 6,000보 정도 걷고 저녁 식사 후 가까운 공원 산책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하루에 10,000보 걷기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는 너무 체중 감량에 집중하기보단 체지방을 근육으로 잘 변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체지방을 근육으로 바꾸시려면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저절로 소멸되기도 하는데,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면 걸으면서 체지방은 사라지고 근육은 더 많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화를 찾는 행복한 습관 걷기. 걷기는 우선 다리와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며 심폐 기능을 좋게 해줘요. 고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당뇨, 관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금연에도 효과적이며 건망증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층이나 비만인 사람들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걷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걷기는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고정적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운동으로 기술을 배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을 잃었을 때, 고민이 생기거나 인간관계가 얽힐 때, 몸이 찌뿌둥할 때는 일단 걸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걷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며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처럼 왠지 기분이 좋은 느낌이 내가 기쁨을 만끽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발을 움직여 걷는 순간 내는 참된 기쁨을 느끼며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려면 즐거워야 하고, 즐겁게 걷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인데, 걷기도 엄연한 운동이므로 걷기 전과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옷차림과 신발은 가벼운 것이 좋다고 해요. 잘 걷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은 운동을 마친 후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수시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과 만보계를 준비해 자신의 걸음수, 거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도 걷기의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걷고 싶지 않으면 걷기를 멈추면 됩니다. 지금 어디 한번 걸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거리를 나서 걷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우선은 호흡은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시선은 10 내지 5m 앞 땅바닥을 주시하고요. 몸체를 5도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걸으며 손은 달걀준 모양으로, 팔은 L자 또는 V자 모양으로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양팔은 발 뒤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전체를 댄 후 발가락을 끝을 맺고, 보폭은 자기 키에 100cm를 뺀 수치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참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걷기 운동. 이미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온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더 빠르게 1초에 1.3m 이상을 가는 속도로 걷거나 보폭을 좁게 또는 넓게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끔은 낯선 곳, 낯선 동네를 걷는 동안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환경 또한 우리 뇌에 새로운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길과 같이 다소 외진 장소를 혼자 걷게 된다면 중간에 컨디션이 나빠질 경우 돌아올 수 있는 길도 고려하며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경사가 높은 길에서는 등산용 스틱 같은 도구를 이용해 걷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에 따라 걷기와 병행하는 운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부터 20대까지는 심장을 단련하고 폐 기능을 확장하는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권장하고요. 30대부터는 근육 소실 현상이 시작되므로 아령, 스쿼트 등 근육 운동을 많이 하고, 50대부터는 그렇게 쌓아온 근육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걷기로 비만 탈출과 치매 예방. 화창해서 걷기 좋은 날, TV 리모컨을 잠시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신나서 움직일 것입니다. 치매
치매 예방을 걷기 활동의 가치 소비로 쉽게 시작해 봅시다. 장자크 누수는 나의 머리는 발과 함께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걷기가 뇌를 활성화한다는 말을 이처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정보들이 다리와 뇌를 신속하게 오가는 것이지요. 걷는 동안 다리와 뇌 사이에만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노면의 상태가 안전한지, 주위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눈, 귀, 코 등 감각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뇌로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를 받은 뇌는 실시간으로 다리에 지시를 내리며 걷기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본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한 사람은 치매와 인지력 손상이 40% 낮고 혈관성 치매 위험은 60%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 외의 연구에서도 날마다 빠르게 걷기를 하면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매 위험이 40%더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이라면 땀나게 운동하며 얻는 효과로 먼저 떠올릴 것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치매 예방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당장 운동을 시작한다면 걷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매 예방을 위해 걷기를 한다면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걷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주변 경치의 변화가 시각 정보로 뇌를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하면 여러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어서 치매 예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뇌 건강, 두뇌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모두 균형 있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즐겁게 걸어야 합니다. 5번째,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 걷기는 면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면역력의 향상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이나 각종 건강식품에 의존하지만 면역력은 뇌의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선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림프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흉선이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는 몸속에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이 림프구는 스트레스에 약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걸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것이 다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연스럽게 림프구의 활동이 다시 강화되면서 면역력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걷기는 치매, 고혈압, 요통 등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도 좋은 운동법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고혈압 환자는 뇌에 위축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혈압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동맥 경화 등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라는 것은 알려진 건강상식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 걷기가 최고의 특효약인 것이죠.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걷는 것이 고혈압증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꾸준히 걸으면 요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걷기가 요통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걷는 것이 왜 요통에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선순환과 악순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이 불면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걷기를 피하고 걷지 않으니까 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체중이 증가하면 요통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 예방 역시 걷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치매는 결국 뇌의 기능이 최대치로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반대로 매일 뇌를 자극시켜주면 치매는 그만큼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걷기는 지금의 건강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수 있는 두려움, 질병까지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걷게 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삶의 의욕을 높여주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